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를 알으셔야죠. 지금 왜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하고 있고 어떤 도로로 집을 사고 있고 왜 가격이 오르는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 영끌입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무엇인가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오르는 게 맞다, 향후 내리는 게 맞다, 이야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빠져들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예측해 주시는 한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모시고 싶어서 한 달 전부터 전화를 했다가 드디어 오늘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엄청 기다렸어요. 우리 이제 MKTV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욕심을 내서 왔습니다. 네. 제가 많이 알려드리려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네.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아, 그래야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네. 미래를 결정하고 이러잖아요. 특히 음.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조금이라도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뭐 새 집을 사세요. 뭐 어느 동네가 사세요. 이건 많이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아는 건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네.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그리고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케이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현재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네. 그런 정보들을 갖고 왔고요. 제가 대표님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게 뭐 대단한 말이라고. 대단하죠. 대단해요? 네. 저희가 미래를 전망하는데 네. 콩 심어 놓고 팥을 기대해요. 이상한 희망을 가져요. 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역시 콩 심은데 콩 나. 그렇죠.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 하는데 네, 무슨 네. 얘기를 하냐면 미래의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미.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는 이미 현재에 맞닿아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 오늘 부동산의 중점 사항은 현재, 지금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하. 그래서 이 씨앗이 나중에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그렇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 예측을 내 생계를 걸고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는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 애널리스트인데요. 네. 투자를요. 네. 과거나 현재에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해야죠. 그렇죠. 미래. 그래서 미래를 잘 읽어야 되는데 미래를 읽을 때 출발점은 현재고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길거리에서 동전 맞추기 하잖아요. 네, 네. 이 컵 속에다 넣고 그다음에 그걸 막 섞어서 딱 해서 돈 거는 거 있잖아요. 음.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서 돈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투기예요. 아, 그 재밌는 이론이다. 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돈을 거는 건 투기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어허. 그렇죠. 그건 오케이. 투기예요. 어.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운이에요, 전부 다. 오케이. 근데 미래에 투자하는 건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저희가 각성하고 노력하면 네. 잘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투자와 투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확실한데, 이 깊은 철학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몇 년이나 계셨어요, 요 바닥에? 저는 한 20년 이제 돼가지고 어떤 일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건설회사를 다녔습니다. 커리어 좋아, 건설회사, 부동산.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뭐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학교를 졸업했는데 IMF가 끝나고 나서 졸업한 거예요. 그랬더니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무도 안 뽑아. 어. 근데 이상하게 건설회사만 뽑아요. 아, 그랬나? 근데 IMF 때 건설회사가 가장 많이 망했어요. 맞아요. 응. 난리 났잖아요. 근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원서 냈더니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서를 가지고 뭐 형님이나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네, 뭐래요? 돌았어? 왜? 지금 무슨 건설사를 들어가? 다 망했는데. 다 망했는데. 그때 건설사 부도 엄청났거든요. 엄청났죠. 네. 과거의 일이었잖아요.
사람들은 과거만 보고 건설사는 나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전 어쩔 수 없이 건설사 들어갔어요. 네, 네. 근데 가봤더니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신입사원이었죠. 근데 들어갔는데 5년 만에 신입사원 연봉이 2배가 뛰었어요. 그렇게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막 보너스 받고 주가 10배 오르고 사람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님 좋아하셨겠네요. 좋아하셨죠. 그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네, 네. 갑자기 증권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증권회사 스카우트 하려고 건설회사로? 그래서 당신이 애널리스트 한번 돼볼 생각 없어? 아니, 건설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건설회사에서 재경본부에서 회계, 세무, 뭐 전략 아니면 IR이라고 해서 주식 IR. 관련된 일 네네.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증권사에 전화 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딱 전화 받자마자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동료들이나 선후배, 네, 심지어 네. 사장님이 네. 사장님이 저보고 야 무슨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나가? 왜 나가? 그렇지. 근데 저는 잡으니까 또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뭐 이게 뭔 소리야? 왜 잡으니까 왜 나가요? 원래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고. 아우.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그래서 건설사 엄청 좋은데 제가 또 건설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또 그것도 건설사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만 본 거죠. 건설사 이렇게 좋은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미래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또 증권회사에 갔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증권회사 가서 2년 만에 네. 연봉이 4배가 됐습니다. 부인께서는 굉장히 행복해 하셨겠습니다. 사는 내내. 제가 연봉이 낮을 때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네. 꽤 잘 나가는 그 처녀 때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주로 사자 만나고 이래다가 사자들 만났었구나. 근데 저를 선택한 거예요. 어머.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뭐냐면 또 역설적으로 미래를 본 거죠. 제가 그렇게 연봉이 그렇게 뛸지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를 택한 거군요. 앞을 보자는 거죠. 그렇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제가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런 거보다 제가 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이클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철학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그게 더 고생하면서 중요하거든요. 느끼셨군요. 정말 더욱더 이렇게 신뢰가 됩니다. 인생 스토리를 짧지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요즘에 보면 웬만한 지역은 다 2배 맞습니다. 이상 다 올랐거든요. 그때 한참 집을 살려고 5년, 10년 돈 모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더 오른데 부동산은 죽어도 안 떨어진대. 이게 가장 낮은 가격이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제일 낮은 가격이라는? 무슨 짓을 해도 사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30대 젊은 부부들이 차 타고 다 아파트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과연 미래는 어떻게 예측될까? 부동산에 대해서 꼭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가는 건 현재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를 알으셔야죠. 지금 왜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하고 있고 어떤 도로로 집을 사고 있고 왜 가격이 오르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그냥 버스 타고 응. 임장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파트 보러 다녀요. 그래서 부동산은 직접 봐야지 네. 이런 게 현재를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왜 가격이 오를 것 같으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집을 보러 가시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데이터로 얘기를 해주세요. 궁금해 죽어 아주 그냥 뭔 얘기인지.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살까? 첫 번째 방법은 전세를 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네. 대표님. 여기 보면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네, 서울과 강남 4구의 일종의 갭 투자 비율이에요. 갭 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누군가 전세를 살고 있고 그 집을 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돈을 조금만 내도 되겠네? 그렇죠. 네. 강남 4구의 갭 투자 비율이 거의 73%예요. 그리고 서울은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 중에 반은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실거주를 감안해서 세율을 결정하겠다 이 조항이거든요. 사는 거 안 사는 거는 규제를 못 하죠. 일단 전세 끼고 사는 걸 사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네. 그러면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집인데 누군가 5억의 전세가 살아요. 그럼 5억은 누군가 집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 돈은 5억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5억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아세요? 자기 또 살고 있는 전세를 대출받아서 사요. 충격적이죠. 그게 뭔 말이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오를 것 같으니까. 그 어차피 그럼 거의 뭐 8, 90%가 다 대출인 거잖아요. 그럼 전세 내가 받은 전세도 대출, 내가 살고 있는 전세에서 대출을 얻어서 간 것도 빚 플러스 빚으로 아파트를 내 이름만 걸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가격이 오를까 봐. 내 돈 한 푼 안 들여 샀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다 내 돈이잖아. 근데 대표님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기도 해요. 부동산은 뭐냐면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용 가치가 있어서 실제로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라고 해서 빚을 많이 일으킬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많이 일으키려고 해요. 요즘에 더군다나 금리가 엄청 싸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네. 집이 오르지 않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 용어 써도 돼요? 작살이죠. 끝장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빚은 안 깎아준다는 거예요. 안 깎아주지. 안 역사 일에 깎아주지. 없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2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님? 그 집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지. 네. 없는 사람이 땅 치고 후회하고 나 왜 안 샀을까? 집에 들어와서 맨날 부부싸움해. 너 때문에 못 샀다. 나 때문에 못 샀다. 나 가서 알려줄게. 야 그러지 말고 전세 거기 5억 있지? 그럼 그렇지. 네 전세를 갖고 너도 대출 받아. 그래서 얼른 너도 사. 이미 그랬어. 이미 그래서- 다 퍼진 사실이야. 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집이 가장 많이 없는 세대가 누구예요? 누구? 아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비중이 가장 낮은 세대가 30대라고요. 아 그럼 당연하지. 돈 번 지 10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최근에 전세담보대출 받은 응. 걸 보면 잔액 현황을 보세요. 3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에 담보대출 받아서 또 누군가 30대가 살고 있는 전세를 갭 투자했단 말이야. 나 이거 약간 폭탄 느낌이 들어. 그런데 왜 이게 근본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냐면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네. 그래도 전세는 있으니까. 대표님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 빚 조금 져도 전세는 내 돈이잖아. 그래도 전세 5억은 내 거야. 그렇지. 전세 3억은 내 거야. 그렇지. 그거는 불안한 자산이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가장 안전지대였어요. 전세 자금이. 알토란 같은.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전세 자금도 음. 대출 받아서 전세 자금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전세 자금이 만약에 내가 전세가 5억이 들어 있어. 그러면 얼마 대출해줘요 은행에서? 3억. 개인별로 다 틀리긴 한데. 대략 그 정도. 네. 그럼 2, 3억 받아서 전세 있는 집을 대출 받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최근에 상반기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끌 30대가 집을 엄청나게 산 거예요. 나는 무슨 돈으로 사나 그랬더니 그 돈으로 샀구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 집을 사는 수요는 그 수요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래서 집을 사요. 네. 근거는요? 그게 아니네. 아니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집을 막 사고 있대요. 근거는요? 어떤 수치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은 집을 뭐 10채 사요? 그렇지 아니지. 정확하게 수치가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 누군지. 그러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쟤네 어떡하냐 저거. 저러다 떨어지면 아주 끝난다 저거.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계속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 30대야 뭐 40대 그 인구가 자기네가 올려놓고 자기네가 끌어잡고 이러고 있는 중이네요. 같이 이러고.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30대가 지금 무리하게 집을 산다는 건 미래의 수요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누가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산 가격은요. 자산 가격이래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줘야지 자산이야. 그래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지.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산 시장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오케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10명이 팔아야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그렇지. 명이 팔아도 가격은 빠집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지. 그래서 사줄 사람이 줄고 여기서 팔 사람이 누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격이 갑자기 확 빠질 수도 있다. 그럼 이게 안 빠지려면 영끌이 수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지속적으로 거잖아요. 나타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나타납니까? 유일한 방법은 있어요. 뭐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를 이민 자유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줄 사람을 수입해. 나 되게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30대가 배째라 그러고 나 모른다 그러면은 60대가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들 보호하려고 억울하게 그렇죠. 퇴직금 갖다 박을 수도 있어. 그렇죠. 60대 분들은 뭔 일이 와도 자식 걸 사주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시는 돈 벌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해서 산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냐면 네.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른다 계속. 무조건. 왜냐하면 최근 5년, 6년간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그 5, 6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긴 시간이 아니죠. 대표님 제가 기사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거 네, 한 네. 번만 대표님 좋은 목소리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특히 강남 불패 신화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남권 지역 집 보유자들이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팔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기에 매도하느니 차라리 자자손손 물려주겠다는 것이 보유자들의 얘기다. 물론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지 않는다. 강남권에 사는 사람은 계속 강남권에 산다. 그러면서 매도 물량은 씨가 말라버린다. 타 지역에 사는 주민이 강남권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강남으로 진입하라는 사람은 많다. 며칠 만에 1억 원을 높게 부르더라도 강남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구입을 한다. 매도 물량은 없고 매입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강남권 지배 호가는 계속 오른다. 네. 세금 폭탄은 이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0억 원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등 세금은 연간 600만 원, 연간 6%만 집값이 올라도 상계된다. 더욱이 이 정도 금액은 강남 사람들에겐 껌값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유난히 땅과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국토가 작기 때문이다. 오케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에도 땅이 등장할 정도다. 땡땡땡 팀장은 우리나라는 땅이 적기에 특히 강남 지역은 희소성으로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충격적인데 이 기사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06년 11월입니다. 2006년. 그럼 저게 그러면은 거의 한 10몇 년 된 얘기예요? 오. 이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요 5년 이상 계속 빠졌어요. 강남도?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저 아저씨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 후에? 이거 보세요. 이게 네네. 강남의 강남구의 이 아파트라고 그래서 투자로 엄청 사는 아파트예요. 네네네. 2006년에 초에 7억 후반이었죠. 그죠?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한 거예요. 네. 대표님. 네. 그래서 점은 거래 건수입니다. 한 건당. 네. 그래서 갑자기 2006년 11월에 7억 후반대가 11억 5천만 원으로 올라요. 그죠? 어마어마하다. 4억 가까이 올랐네. 예. 예, 그럼 50%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오르니까 기사가 딱 나왔어. 나왔어. 강남 불패. 어.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11억 5천 아파트가 1년도 안 돼서 다시 7억으로 빠졌어요. 어머나. 더 빠져. 웬일이야? 그리고 또 올라. 예. 10억 이상으로. 예. 그러다가 근데 계속 올랐다가 빠지다가 결국에는 갔다 하더니 2013년까지 7억 밑으로까지 이게 거래가 돼요. 다시 떨어졌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삽니까? 언제 사겠어? 오를 오를 때만 때 사겠지. 오를 때만 점이 많아지죠. 그렇죠. 네. 오를 때만 점이 많아지네. 오를 때만 그런 기사가 나와 또. 저거 주식이랑 진짜 똑같다. 똑같죠. 주식도 오를 때 사잖아. 오른쪽에 작은 그래프가 거래량이에요. 네. 내릴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어. 그러네. 이 기사 한번 보세요. 네. 이게 2012년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이 무섭지 않나요? 그러게. 1년 새 3억 뚝 강남의 굴욕. 대표님 이게요. 네네. 불과 8년 전이에요. 저희가 이거 다 잊었어요. 보세요. 지금 개포동의 실거래가 여기 나왔잖아요. 네. 8억 10억짜리가 갑자기 3억 빠지면 30% 빠지는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이게 개포동이죠. 이때는 개포동 사시는 분들이 뭐 나쁘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했죠.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지금 동네가 얼마요? 개도 포르쉐 타고 다니는 동네입니다. 25억이 됐거든요, 저 아파트. What?
몇 배야 그러면 도대체? 대표님 근데 뭐냐면 저렇게 빠질 때는 또 아무도 안 샀다는 거예요. 지금 25억에 사고 있어. 그래서 떨어지면 그 많은 금융비용을 어떡하려고 그러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빠진다 이런 거보다도 네. 현황 파악을 정확하면 부동산은 계속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최근에 5, 6년간 오른 것만 보는 거죠. 불과 그만 2년 전만 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불패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거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데이터로 먼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됐고 불패가 없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그죠? 오케이. 지금 현재 상황.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네. 한 그래도 3, 4년간 집값이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을까? 그렇지. 원인도 또 아셔야 돼요. 뭐예요? 왜 이렇게 오른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 바로 이게 실천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